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데일리 디펜스, 신인균의 국방TV 단독으로 보도해드리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랴오닝 항모, 잘 아시죠? 그 랴오닝 항모를 파키스탄에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랴오닝 항모 파키스탄 매각 추진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큰 구도에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2월 5일 날 미국의 온라인 해군 전문지 네이비 니코그니에이션이라는 그 온라인 전문지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자국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오는 2020년까지 파키스탄 해군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해양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파키스탄의 군사장비들을 중국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항모뿐만 아니라 J-10 등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판매하고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미국의 온라인 해군 전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해군 전문지의 보도는 자신들이 직접 취재를 한 것은 아니고 또 중국 내의 군소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미국의 온라인 해군 전문지가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의 저로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상당히 그래도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랴오닝함이 뭐냐,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바로 이 그 사진의 이 군함이 바로 랴오닝 항공모함이죠. 1985년도에 소련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 지역에 있는 그 조선소에서 이 항공모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랴오닝 항공모함은 이제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건조 중단이 되었죠. 그러다가 중국에 팔려서 2012년도에 취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이죠. 만재 배수량은 67,500톤, 추진기관은 증기 보일러식입니다. 함재기는 J-15 26대 그리고 헬기 24대 이렇게가 탑재가 되고요. J-15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인 수호이 33의 중국판 짝퉁 모델이죠. 러시아도 지금 항공모함이 한 척 있습니다. 쿠즈네초프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한 척 있는데 바로 이 랴오닝하고 쿠즈네초프하고가 형제 항공모함입니다. 쿠즈네초프 같은 경우는 이 랴오닝 항공모함하고 같은 시리즈의 최1번함이고 그거는 이제 당시 소련이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련 해군으로 남았고 만들고 있던 이 랴오닝 당시 바리아그라고 하는 항공모함은 이제 우크라이나 소유가 됐다가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왔죠. 자, 랴오닝의 기관 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그 랴오닝의 원래 이름은 바리아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소련의 항공모함 바리아그. 이게 이제 에드미럴 쿠즈네초프급 항모 2번함인데 1985년에 그 기공을 이제 착공을 했고요. 공정률 67% 상황에서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시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 모든 어떤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자산, 경제적 자산, 또 인구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시 독립하게 되는 그 독립국가연합들 많지 않습니까? 그 독립하는 신생국의 소유로 기속이 되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 그 크림반도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 바리아그 항공모함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중이던 그 건조 중이던 그 바리아그 항공모함은 우크라이나의 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최초에 이 바리아그 항공모함의 주인은 소련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였죠. 그러다가 소유권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있던 핵도 폐기를 하고 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건조를 안 하고 그냥 조선소에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카지노 용도로
해상공원 용도로 중국의 페이퍼 컴퍼니가 홍콩에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가 샀어요. 2천만 달러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페이퍼 컴퍼니의 사주는 사장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그 장성 출신입니다. 즉 인민해방군이 카지노 용도로 사겠다라고 속이고 들어와서 애초에 항공모함으로 진짜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하려고 카지노로 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온 것입니다. 당시 소련이 해체될 때 소련이 건조 중이거나 또 보유하고 있던 항공모함들 그리고 항공모함급 군함들이 러시아는 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다량 해외로 매각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키예프라고 하는 항공모함은 지금 중국의 선전 텐진이죠. 텐진에 그 키예프라고 하는 항공모함은 팔려가지고 거기에 해상공원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스크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우리 한국의 그 영실업이라고 하는 데서 고철 용도로 구입해 와가지고 고철 용도로 우리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그 쓰려고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국내 환경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사용을 못하고 지금 중국에게 팔려서 중국의 선전 홍콩 옆에 있는 선전의 해상공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련의 항공모함인 노보르시스크 그거는 이제 갖고 와서 우리 역시 영실업이 갖고 와가지고 그건 뭐 고철로 매각 처리를 했던 그런 하여튼 그 소련 해체 시기는 정말 기구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카지노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2001년도에 출발을 해서 중국 다롄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 다롄이 2002년 2월에 도착을 해서 선체 분해 그리고 재설계를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재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재건조 기간을 끝에 2011년도에 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중국 해군에 정식 취역을 했는데 이걸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항공모함 전력의 훈련함 그리고 정말 어떤 그 최초의 베이스함으로 쓰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항공모함의 균열 그리고 뭐 각종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2017년도에 왜냐하면 거의 뭐 한 20년 가량을 바닷물을 해풍을 맞으면서 바닷물에 부식을 떼면서 그냥 뭐 조선소에 방치를 해놓다시피 하니까 많이 부식이 됐죠. 그것을 이제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녹슨 부분을 떼내고 철판을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제 철판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게 과거 소련제 철판과 중국제 철판의 여러 가지 규격이 안 맞는 부분 그리고 중국제 철판의 내구성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갑판이 내려앉는다든지 또 함교의 지붕이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개장 공사 책임자 순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숙청되었다는 것은 팩트고요. 그리고 처형되었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주인은 그 중국이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중국은 지금 산둥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공모함을 지금 거의 취역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랴오닝 항공모함이 거의 지금 이제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산 항공모함 4척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랴오닝 항공모함을 파키스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매각한다.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중국 국내 언론에 다량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을 미국의 해군 관련한 온라인지에서 받아 쓴 것이죠. 자, 그러면은 중국은 이런 전략 자산을 왜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파키스탄에 바로 군사적 기술적 측면과 정치적 전략적 측면이 양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금속의 피로 그리고 선체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련의 규격과 중국의 규격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내구성 문제, 품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그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선체, 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함재기의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함재기, 즉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뺏기기는 뺏겼는데 제대로 못 뺏겼어요.
엔진이 제대로 그 수호의 33처럼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거의 뭐 한 70% 이하밖에 출력이 안 나오는 문제. 그래서 제대로 된 이륙을 하지 못하는 문제. 왜?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하려고 하면은 풀 파워 해서 거의 뭐 애프터 버너를 확 켜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엔진 출력이 기존의 그 러시아 전투기 수호의 33보다 한 70%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뭐 무장을 달고 이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와 더불어서 또 이제 자기네들이 그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J11이라고 중국의 수호이 27이라고 하는 그 1인승 그 전투기, 제공 전투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중국이 라이센스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J11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호이 33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이 수호이 33에다가 수호이 27이었던 그 J11의 항전 장비, 비행 체계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수호이 27은 그냥 날개, 중앙 날개, 꼬리 날개 이렇게만 있는 그런 전투기인데 이 수호이 33, 즉 J15는 귀날개가 따로 또 있습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처럼. 그러니까 아예 날개의 숫자가 다른데 날개가 4개밖에 없는 수직꼬리 날개까지 포함하면 날개가 이 6개가 있는 이 J11의 항전 어떤 메커니즘을 떼서 날개가 8개가 있는 이 J15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올바른 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즉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선진국의 함재기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죠. 바로 F-35B, F-35C 그리고 슈퍼 호넷 그리고 라팔 이런 전투기에 비해서 이거는 뭐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국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도와 중국은 거의 뭐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그 원수가 되기 일보 직전의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1962년도에 캐시미르 지역에서 국경 분쟁을 해서 중국이 대단한 승리를 거뒀죠. 인도는 뭐 철치부심 중국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또 이제 종교로 갈라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다시 종교 때문에 갈라진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종교 때문에 갈라진 것은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라진 것보다 더 심한 어떤 그 분열 그리고 대립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또 국경 분쟁과 전쟁을 해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도와 적이고 또 인도는 파키스탄과 적이니까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되죠. 그래서 중국은 파키스탄과 우방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핵 개발한 것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파키스탄에게 군사적 지원 뭐 엄청나게 긴밀한 전략적인 거의 동맹 직전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중국까지 이렇게 뭔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형상을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파키스탄이 있다. 그래서 인도를 에워싸는 이 중심축에 파키스탄이 있는데 여기에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인도양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도양 일대의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파키스탄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은 항모를 운용할 능력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공모함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밖에 바다에 나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 아르헨티나가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 있는 호위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영국에게 졌던 이유가 제공권 때문에 졌습니다. 영국의 항공모함들 그리고 영국이 그 해리어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를 컨테이너 선박에다 싣고 가서 거기서 작전을 하는 등 포클랜드 지역에서 전투기를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영국이 있었는데 비해서 아르헨티나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항공모함을 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본토에서 포클랜드로 날아가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거의 뭐 제공권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은 왜 못 나갔냐?
영국의 핵 잠수함에 맞아서 침몰할까봐 겁이 나서 아예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을 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방공 구축함들, 그리고 수중에서는 잠수함들,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다로 나간다면 지금 경쟁관계,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에게, 인도는 핵잠수함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아주 덩치 큰 그냥 뭐 사냥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도는 항공모함을 운영할 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파키스탄은,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해군력을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줄피카르급 호위함이 4척이 있는데 3,144톤이에요. 중국의 053H3급이라고 하는 구형 호위함을 이제 파키스탄 국산을 한 건데요. 중국이 지금 054급을 쓰고 있으니까 이미 한 세대 전의, 중국이 한 세대 전의 그런 모델인 것이니까 얼마나 낙후됐겠습니까? 무장은 우리 하푼하고 비슷한 C-802 대한 미사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램과 비슷한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죠. FM-90N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항공모함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들이 없는 그런 군함이에요. 자기 군함뿐만 아니고 항공모함까지 호위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요격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 방공 구축함이 항공모함을 에워싸고 호위를 해야 되는데, 파키스탄은 이런 것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죠. 또 이제 알람기르급 호위함 요 한 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페리급, 그나마 이게 그나마 스탠다드 1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공 능력은 있다 쳐도 그나마 이것도 자한 방공, 즉 자기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안 되는 이 페리급 구형 호위함이 한 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리그급 호위함이라고 영국의 타입 21이라고 1970년대에 개발된 또 아주 구형 호위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4척이 있는데,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중국이 054A급 호위함, 그것을 이제 4척을 이 타리그급 호위함과 대체해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중에서의 공격을, 수중에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054A급 정도가 한 4척이 항공모함을 호위를 해주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요격, 방공 능력을 조금 일부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이제 프랑스제 아고스타 70에서 90급 잠수함이 5척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구역 대잠 작전을 하면은 항공모함을 좀 호위할 수 있지 않느냐. 원자력 잠수함처럼 막 다니면서 실시간 호위는 해줄 수 없지만은 구역으로 이렇게 미리 띄워놓고 항공모함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전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게 다른 군함들보다는 성능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파키스탄 해군의 능력인데, 이런 파키스탄의 아주 구형 낙후된 해군력을 중국이 선진화시켜주면서 항공모함을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항공모함을 주고 파키스탄을 얻나?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이 이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볼록 솟아있고 아주 여기 좁은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면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 석유의 2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들락날락거리고 왕래를 하죠. 이 안에 이 바레인 지역에 미국의 5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전략적 요충지죠. 미국은 여기 5함대 사령부를 놔두고 사우디와 그리고 UAE, 또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그동안 친미 국가들을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이란하고 적대적으로 아주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다라고 계속 미국에게 사실은 엄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파키스탄에게 지금 여기 인도 바로 접경 지역쯤에 카라치라고 하는 곳에 해군기지를 하나 공여를 받고, 그리고 이란 바로 접경 지역에
과다르라고 하는 이 해군 기지를 하나 공유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카라치는 이미 지금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양에 2개의 A급 해군 기지를 가지면서 이 카라치 해군 기지를 가지고는 이 인도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여기 과다르 해군 기지를 가지고는 이란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오함대와 직접적으로 대치를 하게 되는, 이 오함대가 유사시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 하는 것을 바로 봉쇄해버릴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그런 봉쇄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를 파키스탄으로부터 제공받는 그런 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세력, 그 어떤 전략 라인이 진주 목걸이 전략인데, 그 진주 목걸이 전략의 최중심지인 이 인도양의 중심 지역을 완전히 공고하게 장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태평양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중국의 해군 전력을 인도양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파키스탄의 해군을 키워주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또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아주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까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파키스탄을 일부러 키워주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거래가 아니냐 판단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지금 이제는 태평양, 처음에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이제는 남중국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중국해에서 이제 말라카 해협을 돌아서 이제 인도양까지 확장이 되는, 즉 중국이 미국에게 더 강력하게 지금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은 미국에게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어떤 도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우호국인 파키스탄을 키워주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아마 싼 값에 매각을 하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싼 값에 매각을 해서 자신들의 우호 세력들, 자기 편들의 역량을 더 높여주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중국을 비롯해서 파키스탄, 이란 이런 나라들이 한 편이 되고, 또 북한도 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또 영국도 지금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세력이 되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이 자유선진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 그리고 중국, 이란, 시리아, 러시아, 북한 이런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서 중국이 이렇게 인도양으로도 해군력을 뻗쳐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데일리 디베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